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이게 저희 행자부에서도 저희들이 지방재정 관련해서 그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소비세법 인상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의 문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행자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능과 분야가 현재 이양된 형태로 지원이 됐다, 이러한 견해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과 분야의 이양에 따르는 재정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상충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 지방 이양 일괄법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이 그 내용은 쌓였는데 실제로 2014년 이후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발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판단이 전체적인 네 분의 전반적인 의견은 지방 이양 일괄법으로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 즉 일본식이 현재 우리나라에 타당한 것이라는 분석을 대부분 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진행했었던 기능별 분야별 이양에 따르는 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적 이양, 이런 부분들의 그는 좀 안 맞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에 현실에 우리가 맞는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회에 오면은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주의에 의해서 단 한 건도 현재 한 2, 3년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지발위에서 하셨었던 우리 송계복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제 이양 대상 사무가 발굴되는 즉시 조금씩, 예를 들어 20개, 30개 이렇게 적은 소폭적인 경우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지방 일괄 이양, 지방 분권이라는 취지에 맞는 사무 이양을 조사를 했고, 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사무가 누적적으로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한 상태를 이걸 풀어제쳐서 입법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일괄이양이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이고요. 또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걱정해야 될 지점이, 정부 입법으로 정부 제출 법안으로 국회에 왔을 때 국회의원과에서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일괄 이양의 내용을 담고 와서 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의원과에서 접수를 거부했을 때 그 논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논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소관이, 한 소관 상임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 10개 상임위는 심사에서 소외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상임위가 독점적 심사권을 행사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 3가지가 기본적인 논리였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38페이지 주석 10번에 자세히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국회가 접수 거부한 논리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국회는,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복수회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임위가 정해지면은 나머지는 관련위원회라고 해서 국회의장이 회부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다른 상임위에서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전이나 상정 후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심사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 자체가 거부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례적인 것이고,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지 일괄이양을 묶어서 처리하느냐 분리해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행자부에서 하면서, 그래서 한 3, 4년 지방 이양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그 사이에도 제가 보기에는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나 여타 부분에서 충돌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 해주시고,
지발이에서 어차피 좀 현재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적으로 좀 결단할 시기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에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 문제와 또 그러게 되면 정보조직법에 대한 변화들 이런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패키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해서 그 시기가 왔을 때 그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기에 하나하나 제가 보기에는 합의해서 나가기에는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보더라도 이 진행이 되는 속도나 방향이 전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발이도 이제 언제까지인가요? 지발이가? 금년 9월이면은 이제 마감하지 2기 임기가 마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9월이요? 금년 내년 9월. 네, 그러니까 내년. 제가 보기엔 내년 9월까지 그 정비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해놓고 그것 전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방향으로 하고 마지막에 그 정보조직법 개편안이나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좀 우리 지방정 체계, 지방분권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계도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접근법은 제가 100% 동의하고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합니다만은 내년도에 대선이 좀 조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좀 진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그 정부 조직법 전부 개정안이 또 올라올 겁니다. 역시. 그런데 이 정부 조직법의 입법 형식하고 이 일괄 이양법 입법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면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총선에서도 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당이 다 정책 공약적으로 지방 분권을 공약했고 일괄 이양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컨센서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지방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50만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사무 이양에 관해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어도 한 100건, 200건이 모이게 되면은 결국은 일괄 이양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차 이양, 제2차 이양, 제3차 이양식의 그런 이 단계적,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법 개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혜를 모아주셔가지고 일괄 이양법의 입법 절차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한다면 좋은 물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다음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